안녕하세요. 신량닷컴의 광수입니다. 이번 12월 이 모의고사를 대비로 저희가 이제 2022년, 2021년 관련해서 이제 모의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본 적이 있죠. 이번 12월 모의고사가 그 이전보다도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와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어, 프리를 지금 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네, 그냥 전체 문제로 해서 이거는 분석이 아니고, 네네, 전체 문제에 대한 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풀이 위주로 오늘 좀, 어, 영상을 좀 제작할게요.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나가서, 정말 주요한 문제들, 그 문제들에 좀 부연 설명 좀 드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항들이고요. 이런 문제를 위아래로 적어 놓고 이제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죠. 그냥 차수별로 문자별로 정리하시면 돼요. a-b가 되니까 a에 지금 x의 제곱이 있죠. 여기 x의 제곱에서 빼주고 저 지금 따라서 x의 제곱이 되고요. 다음에 3y 제곱이 있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4y 제곱이고요. 그리고 b에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답은 5번입니다. 네, 다음 2번이요. 문제들 대부분이 이제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풀이를 보시면 아시게 돼요. 자, a가 이제 b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일단 1은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4가 없기 때문에 4가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a는 4가 되겠죠. 네, 3번입니다. 이제 3번 문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강의 때마다 매번 알려드리는 건데 역수방 정식이죠. 따라서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0이 바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두근의 2차 방정식이 되죠. 따라서 두근의 합이 되니까 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네, 간단하죠. 뭐 굳이 이제 쓰자면 네, 이 값이 5분의 2가 됩니다. 네, 4번은 넘어가면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요. 아래식은 x가 이게 이제 2x가 되고 10이 되니까 5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3에서 x 값은 5 사이가 되니까 3하고 4하고 5가 되죠. 네, 답은 12가 되죠. 네,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게 없죠, 지금. 네, 다음 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원이 주어져 있고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이 어, 이 원이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계산하라. 자, 이제 원에 대한 평행이동은 제가 뭐라 그랬죠? 중심을 이동시키라 그랬죠. 지금 이 변환식에 의하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y 플러스 5가 됩니다. 점의 이동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원래 있던 중심이 a,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게 지금 8, b가 돼 있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2를 더해서 8이 됐으니까 a는 6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에다가 5를 더해서 b가 되는 값이니까 b 값은 어, 네, 1이 되나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7이 나오죠. 네, 이렇게. 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 같은 경우도 어, 간단한 이제 함수의 이제 결합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요 값이 되고요. f의 x 대신에 어, g 서클 g죠.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a 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a로 집어넣어 주고요. 따라서 f에 이제 3a-1 값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이 값이 이제 a가 되고요. 6a이고 5a가 되겠죠. 따라서 그 5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가 되고요. 따라서 a는 5분의 1이 됩니다. 네, 간단하죠. 뭐 6번 정도나 뭐 7번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자, 문제는 이제 다각도로 나왔었는데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선분 A, B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그리고
3번 AC를 2대1로 외부라는 점의 좌표가 서로 같대요, 지금.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계산하십시오. 좌표 표면 위에 올려놓고 하셔도 되고요. 뭐 공식 사용하셔도 좋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수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할게요. 자, X좌표에 대해서는 B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자, A에 대해서는 5가 되어 있고, 2대1이잖아요. 이렇게 2대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가 6이었으니까 4만큼 밑으로 빼면 되니까 1 나오겠죠. X좌표는 1이 되고요. 자, Y좌표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지금 A는 1이고요. 지금 B가 4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2대1이죠. 2대1에 해당하는 좌표고 길이가 3이었으니까 그냥 이만큼만 더 가면 되겠죠. 따라서 그 내분점은 얼마가 되죠? 1,3이 되겠죠. 자, 이 좌표와 이 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AC죠. 자, AC에 대해서는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되죠. 자, X좌표를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A가 이제 5잖아요. 또 X좌표가 5고 이 C가 이제 A인데 지금 2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1이죠, 지금. A는 5가 되어 있고요. 1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2대1로 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대 1이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중간 좌표가 되는 거니까 이 좌표가 A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정 가운데니까 이게 이제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X좌표는 1이었고요. 지금 그 내분점의 Y좌표가 3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이 있고요. A좌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이 됐죠. 이게 이제 C좌표요. 이게 또 외분점이었죠. 2대 1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정 가운데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고요. 이 좌표는 2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값은 5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 공식을 써줘도 좋고요.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소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지금 이제 그 실수 부분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Z를 저희가 A 플러스 BI로 두면 Z반은 1 마이너스 BI가 될 거고요. 자, 이거 이제 통분을 해주게 되면 5가 되죠. 이렇게 밑에 거 제곱이니까. 그리고 2Z가 되고 2배의 그러니까 2배의 Z의 Z바가 되고요. 마이너스 IZ 플러스 IZ 바가 되니까 마이너스 I의 Z 마이너스 Z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둘을 더해준 거니까 5분의 이게 이제 2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I에 요건 좀 써줄게요. 요거 Z 마이너스 Z바니까 이제 2BI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고 따라서 자, 이 값이 플러스 2B가 되죠. 이렇게. 자, 이 값이 이제 2가 됐다는 얘기죠. 2가 됐다는 건 이제 이게 10이 됐다는 얘기고 이 값이 6이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B의 값은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3i가 되고요. Z반은 1 마이너스 3i가 되고요. 자, 요거는 원래 이 그 곱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부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죠. 따라서 1 더하기 9가 되는 모양이고요. 답은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값입니다. 이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은 뭐 이게 뭐 틀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주어져 있고요. 2,4하고 5,1이 있고 y 꼴 마이너스 x 위의 점 P에 대해서 AP하고 BP가 서로 같다. 선분 OP의 길이를 구해봐라. 자, 이 문제는 이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하나 잡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y 꼴 마이너스 x 위에 좌표가 하나 있다고 볼게요. 여기 점을 P라고 하죠. 이때 이 두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거리에 있는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잡고 제가 이제 이렇게 두 좌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잡아서 지금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거죠. 이때 두 변의 거리가 같으면은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죠?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선을 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거주고요. 자, 이때 요 중점이 있죠? 여기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이게.
따라서 이 중점에 해당하는 좌표가 이쪽이 2,4와 5,1이니까 더해서 절반이죠. 그래서 2,5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이 이게 y 이퀄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좌표는 기울기가 1이겠죠. 따라서 y 이퀄 x가 되고요. 2분의 1 7을 넣어주면 2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x가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반대로 넘겨주면 x 값이 2분의 1이고 따라서 y는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됐죠? 자, 이거는 뭐 그냥 1,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에서 우리가 구하는 3분의 5p라고 하는 건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뭐 인수분해에 관련한 또 문제고,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크게 x 따로 보고, 크게 하나 보고, 요렇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을 커다란 하나의 x의 제곱 플러스 4를 라지 x 형태로 봐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아마 될 거예요. 이쪽은 1이라고 보고요. 마이너스 4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와 x로 해서 마이너스 3x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x의 제곱 플러스 4죠.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죠. x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자, 이 식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이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요. b의 값은 1이 될 거고요. c의 값은 4가 되겠죠. 자, 셋의 합이죠. 합이 되니까 7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식전체를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가 2가 되는 식이고 저희가 하면서 봐.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 맞죠?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되어 있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봤는데, 네,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는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간단한 이제 부등식에 대한 문제라 이것도 뭐 큰 문제거리는 없겠죠. 자, 5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니까 위에 있는 식은 4에서부터 x가 6 사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요 식이 x-3a와 x-a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요 식인데 지금 자연수이라 그랬기 때문에 3a가 더 크겠죠. 해를 갖지 않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 4가 되고요. 이쪽은 6이 될 거고요. a가 지금 이쪽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즉 a라고 하는 값은 4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 3a라고 하는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a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2와 4 사이가 되고 2, 3, 4가 되겠죠. 따라서 개수는 3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죠,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을 버리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좀 버셔야 되죠. 이런 문제는, 후딱후딱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좌표 메뉴에 두 점 A 1,0과 6,5가 있고요. y x 위의 점 P에서 A, P, B, P의 값이 최소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대칭을 만들어서 많이 했던 건데요. 점 P를, P0라고 하자. 직선 AP0를 직선 y x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한 직선이 점 A, 9를 지날 때 a의 값은 뭐냐?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대칭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프 좀 그려놓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0이 있었죠. 요건 이제 바닥에 자, 여기가 이제 a라는 얘기고요. 원점이고요. x고 y니까. 그리고 6,5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뭐 이쪽 부분을 이렇게 좀 길게 잡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y 이퀄 x니까 y 이퀄 x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잡아놓을까요?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y 이퀄 x, 네, 이 위에 이 A점과 B점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뭐 이쯤 잡아줄까요? 이렇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점을 이쯤 잡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잡을 때 최소가 되는 점이라고 하면 이게 같게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최소점이 최소점. 이 최소점에 해당하는 요 좌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대칭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같은 점이 아니죠. 따라서 한쪽 점을 반대로 대칭 이동을 하죠. 이 점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점이고요. 요때 요 부분, 요 점이죠, 바로. 음, 요 점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이게 이 P0가 되겠죠. 음, 그 P점을 P0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 교점 구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그 1이잖아요. 0,1이고 여기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죠. 자,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6에 대해서 지금 4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 직선은 y 이퀄 6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2x가 될 거고요. 그리고 0,1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자, 이 직선하고 이 두 개가 이제 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직선이 어차피 이제 교점에 해당하는 건데 대칭 이동한 직선이 대칭 이동한 직선이죠. 지금 여기에 지금 이것도 볼 필요가 없네요. 그냥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이 9,a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는 거와 같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이제 군어주면 되니까 2, 3은 6 플러스 1이 돼서 7이 나오겠죠. 이렇게. 네.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형태는 없죠. 그리고 후딱후딱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고요. 자, 문제 13번 들어갑니다. 거의 절반이 왔죠, 지금. 뭐, 여기는 이게 절반이 와도 거의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아무튼.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고요. q는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p가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요거 인수분해 되죠. 그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위식의 이제 p에 대해서는 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고요. q에 대해서는 요거는 저희가 인수분해를 그냥 바로 해버릴까요? 이게 1, 1이고 k-1하고 1을 넣어주면은 이 k가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요때는 x 플러스 k-1하고 x 플러스 1 이꼴 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여기서 일단 p가 가지고 있는 거를 q가 이제 마이너스 1로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 되려면 q가 이제 여기 포함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넘어가면 자 k 값은 3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모든 정수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문제 14번입니다. 또 이제 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고 있고요.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요. 직선 위에 있고요. 두 점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가 4다.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이 4가 됩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고요. 이 점 원이 중심, 그러니까 이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거 지름 양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중심이 여기 있다면 자,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있고요.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을 A와 이 점을 B로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죠. 즉 이 직선이 바로 y 이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y 이퀄. 자, 이 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이미 요 지름은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높이가 최대일 때겠죠. 따라서 여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중심 C는 1차항의 개수 절반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요. 마찬가지죠.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부호를 바꾸시면 되고, 반지름의 제곱이 너의 제곱이죠. 너의 제곱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상수식 값에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R 제곱이 되는 식인데,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요. 요 부분이 이걸 이제 R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2R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R이잖아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요거 부분이니까 굳이 이제 이 길이를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R이죠. 즉 R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죠? R제곱이 되는 거고. 자, 이 R제곱이 되는 모양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A 값은 우리가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잖아요, 지금. 자,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A라고 하는 값은 1이죠. 즉 A라는 값은 2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2 플러스 B가 되죠, 넓이가. 이 값이 4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B의 값은 2가 되겠죠. 자, 둘을 더하니까 합은 4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최대한 그 간단하게 풀고 빠르게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 함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일단은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 몇 개 없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일단 함수는 또 이런 관계가 있고요. f의 마이너스 값이 뭐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도 항상 이제 기본만 잘 아셔도 이제 충분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f의 마이너스 1 물어봤고요. 그 값을 k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역함수가 원함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k를 넣어도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지금 f의 마이너스 2를 물어봤으니까 저희는 조금 더 이 k 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일 때 요 이제 x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의 제곱을 알면 되죠. 따라서 2분의 3이죠. 그리고 k라고 하는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1 값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자, 문제 16번도 유리함수 빠질 수 없죠. 좌표면 위에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가 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자, 사각형 OBCA의 넓이가 24일 때 상수 A의 값이 뭐냐?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점근선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가볍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A는 일단 1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요. 점근선의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점근선의 Y가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런 모양이고요. 이게 이제 요 값이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 나올 거고 이쪽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너무 크게 그렸나요 지금? 자, 이렇게 내려가는 값이 하나 주어질 거고요. 여기서 또 내려가는 값이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x축에 대해서 a고요. y축에 대해서 b라고 했죠. 자, 요거 하고 자, 그리고 원점이 들어가 있고요. 자, C라고 하는 건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원점에 대해서 이만큼 하고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입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반쪽에서 삼각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높이가 여기가 A가 되고 요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 찾으면 되고요. 여기도 이 부분을 높이로 이 부분을 밑변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좌표로 잡으면 되겠죠? Y가 0일 때죠? Y가 0일 때니까 이 부분이 4가 되면 되니까 여기 이제 X가 A 플러스 1이면 되죠? 그리고 0 나올 거고요. 그 B에 해당하는 좌표도 이거는 이제 그 X가 0일 때죠, 그냥. X가 0일 때니까 여기는 0, 음,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이 넓이 두 삼각형의 이제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사각형의 넓이 뭐 다 똑같은 거니까 2분의 1이죠. 일단 2분의 1 곱하기 자, 이 부분이 얼마죠? 여기 이제 길이가 4잖아요. 여기가 길이가 4고 이렇게 요거에다가 자 곱하기 요 a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자 요 2분의 1 곱하기 a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값이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4 플러스 a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자 2분의 1을 저희가 좀 뽑아내고 뭐 직접 계산해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약분해서 여기 좀 양쪽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 2가 되고요. 그럼 여기 2a가 되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a에다가 2a 4a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 값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2가 있고 여기 이제 a도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2하고 요 부분도 어, 여기 2가 되나요? 그죠? 그럼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4 플러스 4가 이게 이제 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a 플러스 1 값이 6, 4, 24가 되니까 a 값은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절반이 지났는데, 자, 이 절반을 지날 때 이게 이제 한 30분이 넘어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계산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양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이 10이다. 이때 어, 함수 fx의 최소값이 뭐냐? 자, 이거 이제 베타가 더 크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함수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2x 플러스 3인 식을 하나 만들어 놓죠. 어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 놓고 자,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는 모양이고요. 그렇게 되면 요게 x 좌표가 원래는 fx죠. 꼭지점의 x, 이제 추계 방정식 2가 되죠. 자, 이 상태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어, 서로 다른 두 점,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같다고 두고 계산을 하잖아요. 4x 플러스 k 플러스 3이죠. 이 값이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위치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요거를 넘기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일부러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2x가 되고 플러스 k가 0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요 두식 요거는 같다고 두고 우리가 푼 거기 때문에 요 알파 베타가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인데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 1이잖아요. 1. 자, 이때 이제 2일 때 이 추계방정식인 이 2일 때의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식에서 베타라는 이 값에 대해서 이게 0일 때잖아요. 여기가 지금 2를 넣어서 만약에 이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2 넣어주면 이 바로 k 값 나오죠. 여기. 근데 k는 양수라고 했거든요. k는 0보다 크니까 뭐 2 정도 대입해주면 이 위쪽에 존재하겠죠. 즉 베타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즉 이 그래프가 맞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건 이 사이에서의 문제에선 최소값을 물어봤잖아요. 이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알파와 베타 사이, 이 알파일 때 여기일 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최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최대일 때의 값이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최대일 때의 fx의 최대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 주면은 4에다가 플러스 8인가요? 그리고 플러스 k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7이잖아요. 따라서 그럼 k 플러스 7이라는 값이 이제 10이 되는 거고요. k는 그러면 3이 나오겠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알파 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2x의 플러스 3이 0이고요. 자, 마이너스 뽑아내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f의 마이너스 1 값이 되는 거고요.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뭐 가끔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되도록이면 틀리지 않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1 나오겠죠. 최소값은 1번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얘죠. 요거 2를 대입했을 때의 이 k 값이 여기니까 아, 베타보다 작구나 라는 걸 계산해서 결국엔 알파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k 값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18번 같은 문제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문제이긴 한데, 물론 뭐 여기 주어져 있는 식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나머지 정리잖아요. 나머지 정리는 식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x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죠. 그 나머지가 있고, 나머지가 이걸로 같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의 fx가 됐다. 근데 이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죠. 그때도 같다 이거죠. 이거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fx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거 x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나올 수는 없죠. 즉 여기가 뭐죠? 상수죠. 상수. 이게 상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x가 지금 2차식이죠. 이걸 통해서 fx가 2차식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차식이니까 3차식인데다가 지금 x로 했을 땐 상수항이 나오고요. 지금 x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도 상수항이죠. 이 식 자체가. 그러면 혹시 이 두 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개수가 1이니까. 즉 이 식은 이 두 식에 의해서 개수가 같으니까 이거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의 fx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x가 이미 이제 상수니까 저희가 이제 r로 둘게요. 그럼 fx에서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그럼 fx라고 하는 값은 넘겨서 2를 곱해주면 되니까 2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x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r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여기를 이제 r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식이고 이 fx를 넘겨주면은 이 gx를 다시 한번 표현해주면은 여기 일단 x의 세제곱이죠. 이거 해주고요. 2x제곱인데 여기 x제곱 있죠. 그러면 3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플러스 2x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 그냥 일단 요걸 넘길게요. 요걸로 표현해주면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 fx가 되고요. 이렇게 표현만 일단 해줘도 되겠죠. 여기 fx는 따로 있으니까. 자, 이때에 g의 일값이 7이라고 준 이유가 이제 r을 계산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겠죠. 자, 여기서 이제 1을 대입해주면요. 1일 때니까. 그러면 4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의 f 일값이 이제 이 값이 7이 됐으니까 f의 일값은 넘어가면 얼마죠?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2 플러스 4 마이너스 2r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서 r 값은 얼마인가요? 6이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즉 따라서 fx라고 하는 값이 2x의 제곱 플러스 4x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8 나오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한 f의 3값은 3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18 더하기 4, 3, 1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22가 나올 겁니다. 2번이 되겠죠. 자, 뭐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없죠, 지금까지. 다음에 문제 18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모양을 보니까 딱 둘 사이가 이제 역함수 관계죠, 그쵸? 이렇게 주어져 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Q에서 만난다. 이때 OPQ의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다. 점 P의 Y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거네요.
자, 이제 요런 문제는 이제 뭐 그냥 따라가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지금 이 식은. 그래서 y좌표를 일단 이 식의 y좌표를 a라고 해놨으니까 x좌표는 요거 이용해서 양변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a제곱 플러스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a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두 곡선에 대해서 y 꼴 x에 서로 대칭이고 음, y 꼴 x가 서로 수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이렇게 이제 수직이 되는 이런 직선 하나를 그려 놓겠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수직이므로 두 점 PQ, 이 점과 이 점, 이 점, 직선 y 꼴 x에 관해서 서로 대칭이다. 그러므로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중심을 C라고 하면 점 C는 직선 y 이꼴 x 위에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건데 이제 외접원이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외접원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자, 이 경우인데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외접원에 대해서 이거를 수직 2등분이 되는 경우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이제 원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그려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이렇게 되고 자, 요때 이쪽에 PQ에 해당하는 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Q가 되고 여기가 P가 되는 그러니까 삼각형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뭐 이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여기 저 중심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요 위에 요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외접원의 넓이를 줬으니까 당연히 반지름을 준 거잖아요. 그죠? 이게 2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루트 2분의 5의 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요 값이 루트 2분의 5가 되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 이건 이제 y = x라고 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45도가 될 거고요. 이게 1대 1대 루트 2가 되죠. 즉, 요 하나의 길이가 이게 원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분의 5겠죠. 2분의 5. 이게 루트 2배니까. 따라서 이 좌표 자체가 여기가 2분의 5니까 해당하는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가 될 겁니다. 이게 C가 되겠죠. 즉 2분의 5, 2분의 5가 되겠죠. 물론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쓰이는 거죠. 자, 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CP와 CO가 같다. 당연히 같겠죠. 여기 지금 그 5가 여기 있고요. C가 이거고 이 P 값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서로 이제 반지름이라서 이게 이제 둘이 서로 같은 거겠죠. 둘이 같은 거고요. 이 P라고 하는 좌표는 지금 여기 주어져 있고 따라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라는 것 같아요. 즉 CP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2분의 5였으니까 요거 A제곱 플러스 2에서 2분의 5를 빼게 되면 이게 2분의 4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자, 이게 될 거고요. A하고 2분의 5니까 얘는 A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자, 이게 되고 이게 이제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2분의 25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A의 4제곱이 되죠. 자, 중간 부분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여기 A제곱이 되죠.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25. 그럼 4분의 26이고요. 자,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50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4.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1차항이 하나 나오죠. 즉 마이너스 5a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이었죠. 이 값이 0이 되겠죠. 자, 요거 이제 한 줄 방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즉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a의 세제곱 있으면 되고요. 세제곱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a에 제곱해주면 되고요. 2차항도 없으니까 플러스 a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6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더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2 대입하면 되네요. 그렇네요. 따라서 이 부분은 2 대입하면 되니까 a-2가 되고요. 3차였으니까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하면 될 거고요. 뒷부분은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즉, 이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과 2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양수 쪽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즉, 다에 들어갈 건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피의 y좌표 같죠. 2가 되는 거고요. 자, 가에 알맞은 식을 GA라고 하고 GA라고 하는 값은 A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나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MN이라고 하자. 그럼 M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5가 되고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값은 2가 되겠죠. 이때 M 더하기, 즉 2분의 5 더하기 GN이다. N은 1을 넣어주는 식이니까 4 하면 6이 되겠죠. 따라서 10이니까 2분의 17이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죠. 특별한 거 별로 없죠. 네, 깔끔하게 문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문제 20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실수 t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주어져 있고요. 선분 CD 위에 요걸 얘기하는 거죠. 각 APB가 90도인 점피가 존재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을 m, 라지 m, 최소값을 소모 n이라고 할 때 라지 m 마이너스 m의 값을 구해봐라. 이게 4점이나 줬는데 이게 막 공식 하나를 저희가 써서 4점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보면은 제가 원을 하나 그려놨는데 원은 좀 나중에 그릴까요? 요거는 이렇게 일단 좌표평면에 우리가 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y가 4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4고 여기에 1 그리고 여기 5가 되겠죠. 뭐 요쯤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이 a가 되고요. 요 점이 이제 b가 되는 거죠. 자, 이거 하고 그러니까 2t, 0하고 0,t가 있어요. 어딘가 이제 이쪽 x좌표 2t에 대해서 여기 t가 주어져 있고 이쪽 길이의 절반인지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지금 이 두 점을 이 선분의 CD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문제에서는 APB가 90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어딘가를 연결해서 90도가 되는 그 값을 얘기하는 건데 어디든 90도가 된다면 그거 원주각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원을 살짝 그려놨던 건데 이게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놨을 때 이 원이 잘 안 그려지면 여러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놨을 때에 CP 위의 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쪽도 움직이고 이쪽도 움직이고 왔다 갔다 움직일 텐데 90도인 점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접하겠죠. 여기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식이 되는 거죠. 즉, 이 직선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접선에 대해서 2분의 1 x가 되고 이 x절편이 이제 t였죠. 응, 그죠? 어디 갔죠? 여기 뭐 0,t y절편이 t니까 요거 써주면 되겠죠. 플러스 t라고 놨을 때 이때 여기 중점이 있잖아요. 이 중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뭐하고 똑같죠? 반지름하고 똑같죠. 이 반지름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2잖아요. 여기도 2가 되겠죠? 따라서 일반용으로 바꿔놓으면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t 이꼴 0과 중심이 지금 3,4죠. 이 3,4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2가 되는 거죠. x의 개수의 제곱과 y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될 거고요. 이거 대입해주면 3, 8이니까 11-2t가 되겠죠. 자, 이 값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11-2t라고 하는 값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t 뭐 반대로 넘겨서 부호는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t의 값은 2분의 1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의 최대값이 바로 2분의 11 플러스 2 루트 5가 되고요. 최소값은 2분의 11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죠. 자, 둘의 합을 물어봤나요? 뺄셈이군요. 빼라고 물어봤으니 이거 뭐죠? 이거 2분의 11, 2분의 11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2분의 4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는 뭐 여지없이 통상 21번 문제를 뭐 어렵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이게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경우를 따지는 형태의 문제라서 요거는 벤 다이그램 이용해 주면 아주 쉬울 겁니다. 총 개수가 전체 집합의 개수가 5개예요.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교집합 B에만 있는 거, C에만 있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만을 있는다면 골라와라. 0이 아니지 않냐? 2면 얘가 이렇게 되냐? 세세고의 최대값, 최소값은 42가 되냐? 이제 이건데 결국에 이제 디귿 때문에 우리가 좀 고심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집합에 대해서 집합이 3개니까 저희가 이제 방은 8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A, 자,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B, 그리고 C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눠서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는 최대든 최소든 좀 잡아보죠. 그러면 이 최소라고 하는 거는 싹 다 모여 있는 경우죠. 최대라고 하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되는 경우니까. 그러면 우선 이 요 부분,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A에는 없고 B에만 있는 게 한 개여야 하고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는 한 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A에는 없고 C에만 있는 게 일단 2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쪽 부분이. 그리고 A 교집합 C가 또 2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A에는 없고 B에만 있는 게 지금 한 개니까 이쪽에 하나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A에 없고 C에만 있는 거. 이게 2개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개수가 만족하죠.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나요? 즉, 이거 NA는 2가 되고요. MB가 3이 되겠죠? 그리고 NC가 이게 4가 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개수를 이제 흩어서 우리가 이제 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음, 이 비교집합 C라고 하는 값을 여기를 2개에서 하나하나 나누는 거예요.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여기를 1개, 여기를 1개로 놓을게요. 그럼 요거 이제 만족하죠. 저걸 만족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에만 있는 거, A에는 없고 B에만 있는 거, A에는 없고 B에만 있는 게, 지금 1개니까 됐죠, 여기.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에는 없고 A에는 없고 C에만 있는 거, A에는 없고 C에만 있는 게 2개니까 2개니까 여기 1개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생각할 게 뭐가 있죠? 지금 요거 외에 저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있나? 이거 지금 이게 8,000원 났지만 어 이게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비교집합 C가 2개 맞죠? 그리고 A에는 없고 B에만 있는 게 1개 맞죠? A에는 없고 C에만 있는 게 2개 맞죠? 나머지 이제 그 경우는 이 바깥쪽이나 이런 데 이제 있게 되면은 최소가 되겠죠, 여기서. 즉 NA는 1이고 MB를 2 그리고 NC를 3. 자,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 관련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잡아줘도 큰 무리가 없는지 이제 그것만 저희가 이제 확인하면 돼요. 특별한 게 없다면 이제 뭐 그 정도 해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면 꼭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머지는 여기 바깥쪽에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고 일단 뭐 좀 한 번 더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다 한번 써보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 2개를 집어넣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언급이 안 된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비교집합 C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일단 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1,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 한 개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그 하나를, 두 개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놓고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뭐 이쪽에 다 넣어도 상관없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 NA가 3개가 되죠. 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MB가 지금은 3개가 되죠. 여기가 3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쪽에다가 다 넣어주게 되면은 MB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은 3개고요. 그리고 NC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쪽이 없고 이걸 다 이쪽에 넣었을 때 이쪽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럼 5개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 자, 이 중에 이제 샘플을 본 건데 이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값인데, 자, 문제에서 지금 곱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그러면 어느 과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은 0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이 부분이 0이 됐을 경우에 이 조건이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NA교 B가 만약에 2라면 여기죠. 요 세 개의 공통 부분이 여기가 2가 된다면 NC는 조건에 의해서 4일 수밖에 없죠. 그쵸? 여기가 2가 됐다면 이렇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최대 최소의 합이 42가 되냐? 제일 적게 들어간 거가 요 세 개, 1, 2, 3 요거였으니까 요걸 다 곱하면 6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많죠. 이게 이제 36이나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의 합이 여기가 이제 42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디귿도 맞다. 즉 5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21범죄는 오히려 이제 그 경우를 따져서 우리가 이 원소의 개수를 알맞게 분배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집합에서는 이런 정도는 가볍게 저희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려고 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분석을 할 때는 30문제를 다 풀지 않더라도 그 짧은 문제들을 가지고 한 1시간이 훨씬 넘어갔을 거예요. 분석을 하게 되면 관련한 그 개념이나 이런 설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 오늘은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이니까 판별식이죠. 저희는 4분의 1을 쓰면 되고요. 25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게 0이니까 따라서 A는 25 이렇게 나오겠죠. 판별식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23번은 나머지가 17일 때 나머지 값은 대입이잖아요. 이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x 이꼴 2를 대입하게 되면 8 플러스 4의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자, 이 값이 17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뭐 저희는 지금 이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풀이. 따라서 여기가 1이니까 이 값이 1이니까 17이 되면 여기가 16이 되면 되니까 이제 A는 이제 4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자, 문제 24번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 이제 해가 이렇다. 값을 구해봐라.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y하고 x-2y가 6인데 이 값이 3이었기 때문에 이 x-2y가 2가 되겠죠. 이 값하고 이 값에 대해서 연립하는 거잖아요. 빼버리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해주면은 y가 될 거고요. 자, y 값은 1이 나오겠죠. y가 1 나오니까 x는 4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둘의 합은 5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24번. 원래 22, 23, 24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점수 주려고 단답형. 자, 그 다음에 25번이고요. 정수 K에 대한 두 조건 PQ가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모두 참인 명제,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모든 K에 대한 이야기군요. 자, P의 값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기 위해서는 판별식이죠. 그래프가 X축 위에 붕 떠 있으면 되는 경우니까 그러면 K제곱이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따라서 K 마이너스 5고 K 플러스 1 값이 이게 0보다 작으면 되죠. 따라서 자, 요 모양이 나올 거고요. 정수 K군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K는 0, 1, 2, 3, 4가 될 거고요. 자, Q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X제곱은 K-2다
라고 되어 있는 식이니까 요 k 값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요 k 값을 대입해 보면 되잖아요. 이제 x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 식이. 따라서 그걸 만족하는 k 값이니까 k는 뭐 되죠? 2, 3, 4까지 되죠. 이 0하고 1은 안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9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다음에 26번. 좌표 평면에서 점 A, A가 있다. A, A. 그러니까 y 이꼴 x 위에 있는 점이겠죠, 이게? 얘를 지나고 곡선 y 이꼴 이차함수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 미지수가 하나가 있는데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 경우죠, 이게. 그게 조금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쪽에 접선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접선을 그릴 때 이게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직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런 거잖아요. 이걸 M1이라고 하고 M2라고 해주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이제 기울기를 모르니까 우린 M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A, A를 지나니까 MX라고 해주면 되고 A 넣어서 A가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MA 플러스 A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하고 이차함수하고의 이제 이게 중근이잖아요. 중근. 같다고 두면 되고요.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하고 mx 마이너스 ma 플러스 a가 되죠. 자, 정리 좀 하죠. 넘어가면 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x가 되고 플러스 ma 플러스 10 마이너스 a가 0.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a 플러스 10 마이너스 a고요. 요게 이제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요걸 정리하면 m에 관한 2차식이 나오죠. 따라서 m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8m 마이너스 4ma. 그러면 요거는 이제 8 마이너스 4a의 m으로 저희가 써주면 될 것 같고 상수항이 여기 16 마이너스 40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 4a가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16 빼주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4가 되나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요거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죠. 즉,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4가 되고요. 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나오죠. 맞나요? 그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부호가 바뀌고 그리고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그냥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게 아니죠. 네네. 부호가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4의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4a가 여기 4a 값이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m1 플러스 m2라고 하는 값이 이게 이제 4a 마이너스 8이잖아요. 따라서 그냥 4a 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23이 되고요. 따라서 요 값은 23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되죠. 가볍게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가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내신할 때 이제 항상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자 27번 같은 문제도 저희가 이제 복소수에서 자주 봤던 형태의 문제고요. 자, 일단 1 대입하니까 0이 나오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1이고요. x의 제곱이 되죠. 자,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꼴 0 해주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한어근이 여기서 나오죠. 자, 여기서는 그냥 이게 근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이 2가 나오고요. 이게 이제 두 근의 곱이 2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줘도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i가 나오죠. 이렇게. 자, 이 경우고요. 자,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는 겁니다.
지금 요게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죠. 요 부분이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자, 요걸 좀 정리해 주면은 이게 지금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요게 이제 2니까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요. 요거에 의해서 얘는 오메가 바가 되죠. 자, 여기서 둘 중에 어떤 게 오메가고 오메가 반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두 식이 뭐 마이너스 1건 플러스 1건 다 똑같은데 값이 이렇게 되죠. 일단 1 플러스 i에 대해서 이거 제곱해 주면은 얼마가 되죠? 이거 2i죠. 이게 순호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제곱을 하게 되면 요거 이제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i가 나올 텐데 거기서 다시 제곱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즉 2i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다시 이거를 또 제곱을 하게 되면 16이 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건 상관이 없죠. 이거 이후부터는. 자, 이게 될 거고요. 다시 이거의 16제곱이 되죠. 이거 이제 16의 제곱이죠. 16의 제곱이니까 256이 나오죠. 이렇게. 자, 요거 이제 2의 4제곱이 되고요. 얘는 2의 8제곱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이 값이 256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n값은 16이 되겠죠. 됐죠? 자, 요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언제나 항상 이제 도형적인 게 문제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잘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아무튼 자, 요거는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 뭐 이런 거 문제 같죠. 일단 뭐 건널비가 있고 모서리의 길이니까 일단 저희가 그 모서리 부분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때에 요 ACE에 대해서 EFGH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L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를 S1, 3연체.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거였고, F가 요쪽이니까 요거에 대한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L2, 그리고 건널비를 S2라고 하자. 자, 이때 이게 참 간단한 거죠, 요게. 이게 28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게. 자, 요 길이가 A죠. 자, 요쪽 길이 A가 있죠. 여기 A가 있으니까 3A잖아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 길이를 또 빼라는 얘기죠, 지금. 이 3A에서 A를 빼라 그랬으니까 2A가 되죠. 이렇게. 자, B에 대해서도 B가 나오는데 이쪽 B가 또 없죠. 이걸 또 없는 상태에서 이걸 3A, B에서 3B에서 B를 또 빼는 거니까 2B가 되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C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둘, 세 개가 주어져 있고 하나는 없었으니까 이 3C에서 이 C 하나를 빼는 거니까 2C가 되겠죠. 자, 이게 28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건널비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게 똑같은데 지금 요쪽 부분에 요 있죠, 요게. 요 넓이가 이제 AC잖아요, 요게. 요게 AC고 여기가 하나 있는데 이걸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죠. 따라서 그냥 AC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이런 경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AB가 있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빼라는 거니까 아랫부분만 되니까 AB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BC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도 여기 BC가 있죠. 자, 근데 이쪽 부분이 같은 거기 때문에 빠져나가면 결국엔 BC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60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AC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AC의 제곱이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즉, 이 AC의 제곱 플러스 이 CF의 제곱 플러스 FA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C제곱, A제곱이 되겠죠. 즉, 두 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을 물어봐서 그냥 간단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BC 플러스 CA가 되죠. 따라서 2가 되고요. 자, 요감 나와 있죠? 이게 14가 되니까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B가 요거니까 요거는 계산이 좀 많네요. 산수에 대한 계산 많으니까 요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이게 196이 되고요. 마이너스 122가 되죠. 따라서 이게 74가 되니까 2 곱하기 74를 해서 148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죠? 도형에 대한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학교 과정을 잘 보내셨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
1대1 함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1대1 대응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1대1을 줬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이 있고 나 조건이 있고, 이 나 조건은 특히 0이 아니고 0보다 작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이때 이 많은 값들을 다 구해봐라. 자, 그럼 일단 위식에서 fx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식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실수의 전체집합으로 이제 가는 그 내용이 되는 거니까, 0에 대해서, 이게 0에 대해서 이게 좀 주어져 있는데, 0에 대해서 이건 0이고, 이거 0이 아니거든요. 즉, f0 값이 정해지죠, 여기서. 즉, x가 0이 되면, f0은 5가 된다는 얘기죠. 0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이게 하나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x에다가 2를 놓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이건 모르니까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1로 주면 4가 되고 여기다 1로 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다음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면 이거 2 대입하면 1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8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일단 0을 대입했을 때에 이게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4를 썼다면 이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썼다면 2를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와 함께 저희가 이제 쓰는 경우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f의 1값을 4라고 하고, 그러면 f의 2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값들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나머지 값들도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F3은 F3이죠. F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부터군요. 그럼 마이너스 3일 때도 넣어야 되겠죠? 3이 없네요. 자, 마이너스 3이고요. 자, 마이너스 3 대입해 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넣어주면 12가 나오겠죠. 자, 1대1 함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복되는 게 없죠. 여기서 중복되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에 마이너스 2 넣어봐야 되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은 이거 얼마죠? 4가 되니까 1 나오겠죠. 자, 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 나오죠, 여기. 아직까지 중복되는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4 나오잖아요. 자, 여기 1 대입해도 4가 나오죠. 그럼 안 되죠. 이미 F1에서 4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이 경우 안 되는 경우죠,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이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다시 F형을 5로 하고 가고, 그리고 자, F의 1값을 마이너스 4로, 그리고 F의 2값을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가져갔을 때, 자, 똑같은 이제 식이니까 이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이쪽 부분이겠죠. 이건 뭐 다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쭉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원래 이게 두 개가 나왔었는데 마이너스 4를 가졌으니까 f 마이너스 3은 12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 값은 1은 나와 있으니까 8을 가지면 되겠죠. 자, 이 경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제 4라는 값을 우리가 그냥 쓸 수 있겠죠. 따라서 5가 되고요. 마이너스 4, 1, 12, 8, 4가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5가 되고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 다 더하는 거니까 12 플러스 8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건 다 계산해 주면은 이게 얼마인가요? 26인가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의외로 상당히 문제 나왔죠, 지금. 이거는 따져주는 겁니다. 이것도 못 따지겠다. 그건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 30번 문제가 그나마 뭔가 좀 그럴싸한 그런 형태의 좀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설정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양수라고 했고요.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2x, 그러니까 근이죠. 마이너스 2와 0이 되는 거고, 이거 m,m이네요. m,m이 되니까 이 꼭지점의 x가 y 이퀄 x 위에 있죠.
자, 실수 t에 대해서 fx가 t, gx가 t의 모든 원소의 합 ht일 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9가 나왔다. 이때 m의 값을 구해봐라.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래프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뭐 꼭 잘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넓게 좀 그려서 할까요? 요거는 뭐 어떻게 그리든 상관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잡고 요걸 좀 잡아주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일단 뭐 옮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옮겨서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y = x라고 하는 그 점 위에 있는 거니까 요것도 하나 y = x로 하나 잡을까요, 저희가? 자, 요런 식으로. 자, y = x라고 하는 직선 하나를 제가 이렇게 잡아보는 걸로 하죠. 좀 삐뚤어졌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약간 삐뚤어진 것 같죠? 이게 웬만하면 좀 정확히 좀 그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안 돼. 자, 이런 경우가 되고 이 위에 이제 꼭지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대충 그려놓고 제가 옮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꼭지점의 x가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는 지금 -1이겠죠? 이게 -2고 이게 0이니까 이렇게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이제 m이 되고 여기가 이제 m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연장선을 하나 더 뭐 그려놔도 상관없고요. 이 t값이 여기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1이라서 요거 위에 대해서 tt 모든 원소의 합을 ht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모든 원소. 이 원소라고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x좌표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t의 값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쪽도 좀 거줄게요. 자, 이차함수의 성질이죠. 이차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여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죠. 색깔을 좀 달리할까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전까지는 어떤 t든 간에 항상 요 값의 2배가 되죠. 여기 x좌표들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근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값들은 전부 -2가 되는 모양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이제 좌표가 있잖아요. 여기 좌표가 있고 여기 중점이죠. 그때 이제 m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 -2에다가 m을 더해주면 되죠. 즉 여기 이때가 -2 플러스 m이 될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을 갖는 딱 요 순간이 있죠. 그쵸?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니까 아이고 제가 선을 좀 그어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이죠. 이렇게 되는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한 x좌표 모르잖아요 지금. 자, 요 교점을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제가 알파로 이렇게 놔볼게요. 자, 여기를 알파로 놓게 되면은 요 길이가 얼마죠? 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니까 여기겠죠? 요만큼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이게 알파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됐죠? 따라서 -1에서 이만큼 더 밑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알파 -2가 될 거예요. x좌표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에 대한 표현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표현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죠. 그림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지금 요 거리나 요 거리나 요게 지금 n-알파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x좌표는 요 길이만큼 길이에다가 m을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2n-알파가 되겠죠. 됐죠? 따라서 요때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있죠. 그 다음에 알파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죠? 2n-알파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없어지고요.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n-알파가 되죠. 자, 이 알파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 정체를 알려면 같다고 두면 되잖아요, 이거. 자,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이 값하고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이 되죠. 자, x제곱 x의 제곱은 없어지죠. 마이너스 2mx가 되고 2x가 되니까 2에 m 플러스 1x가 되죠. 자, 이 값이 되고요. 여기 m제곱 플러스 m이니까 이게 m에 m 플러스 1이 돼서 즉 x라고 하는 값은 2분의 m이 되네요. 이게 뭐죠? 알파죠. 자, 다시 대입해주면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m 마이너스 2분의 m이 될 거고요. 따라서 2분의 3 m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알파에 대한 정체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당연히 저 위쪽에 하나 또 있잖아요. 이렇게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값들. 자, 이 값들은 뭐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쵸?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이 m에 대해서 이제 2배가 되잖아요. 여기도. 그럼 플러스 2m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자, 그런데 모든 원소의 합이 지금 19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모든 원소의 합이었으니까 요거 2m 있고요. 여기 m이 있고 2m이 있죠. 그리고 2분의 3m이 있죠. 그러면 이게 4m에 5m이 되고 그게 다인가요? 2분의 3m도 있고. 자, 계산해 주면은 전체값이 얼마가 되나요? 이게 2m에 m에 뭐 지금 이 부분까지는 이건 여기까지가 아니군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m 3m이 되고 2분의 3m 이 3은 6이니까 2분의 9m이 되는군요. 자, 이게 될 거고요. 상수에 관련해선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이제 19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2분의 9m이 27이 되고요. 따라서 3, 9, 27이 되고 자, 여기에서 m 값은 6이 될 겁니다. 네. 따라서 만족하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이런 정도 평가하는 건 이건 당연히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이참수에 대해서 이거 제가 지금 여기를 삐뚤빼뚤하게 좀 그려놓긴 했는데 똑바로 좀 그려놓으시고 요 부분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게 이 선들이 이렇게 선들이 만나는 두 점 좌표의 합은 너의 2배가 되죠.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좌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저희가 풀었던 그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2022년, 2021년도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풀어드릴 게 없는데 굳이 이거를 좀 풀어줬으면 해서 부탁을 받고 제가 제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올려놓는 겁니다. 자, 뭐 나중에 돼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풀이 자체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리랑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